이번 차시는 2000년대 한국의 산업화 및 경제 성장과 연계된 산업 중 첨단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분야입니다. 2000년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살펴보려면 삼성의 성장 전략과 기술 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삼성을 중심으로 메모리 분야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으나 메모리 위주의 라인업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매출의 80% 이상을 메모리 반도체에서 얻고 있었으나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대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의 급격한 전환을 모색하기보다는 1990년대 중반부터 D램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생산 제품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이 D램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인 것입니다. 우선 D램의 속도를 높여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속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고도화된 D램 개발을 삼성은 추진하게 됩니다. SD, DDR, 램버스 D램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SD램은 일반적인 D램보다 속도가 4배 정도 빠르고 DDR램과 램버스 D램은 SD램보다 2배 정도 빠른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DDR램은 삼성이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으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D램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함께 생산 제품의 다각화를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잠깐 설명하자면 D램은 저장 가능 데이터가 적고 휘발성이 있는 데 반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저장 가능 데이터가 많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며 비휘발성인 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D램은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저장량이 많지 않고 전원을 끄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낸드 플래시는 느리지만 전원을 끄더라도 데이터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됩니다. 1990년대 삼성은 일본의 도시바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경쟁을 했었습니다. 상품의 개발은 도시바가 앞서 있었고 상용화는 삼성이 빠르던 상황이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성이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 1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개발을 시작으로 2기가, 4기가, 16기가, 32기가를 거쳐 2006년 64기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더불어 시장 점유율은 2002년부터 세계 1위로 올라서기 시작하고 2003년에는 시장 점유율을 70%까지 올리게 됩니다. 1990년대 퍼스널 컴퓨터의 수요 증가로 D램이 반도체를 주도했다면 2000년대는 MP3, 디지털 카메라, USB 저장 장치 등의 수요가 급성장하여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삼성의 낸드 플래시가 급성장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제품의 다각화를 추진하면서 퓨전 반도체라는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휴대전화가 고용량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이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2004년 낸드 플래시, 전원을 공급하는 한 메모리가 저장된 SRAM, 비메모리 기능을 합친 1기가 원 낸드 등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은 2006년 원디램, 2007년 플렉스 원낸드 등의 퓨전 반도체를 개발합니다. 원디램은 휴대용 정보통신기의 소형화에 기여하고 플렉스 원낸드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고속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휴대전화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1세대 아날로그 방식에서는 모토로라가 기술을 선도했었으나 2세대 디지털 방식에서는 노키아가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LG와 삼성이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업체는 1990년대 말부터 세계 시장의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96년 한국에서 CDMA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고 2000년 CDMA 2000 기술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휴대전화 산업이 급속한 성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휴대전화는 기본적인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는 방식의 경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넷, MP3, 카메라 등을 탑재한 휴대전화와 PDA 폰 등이 연이어 등장하고 특히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전화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2000년 삼성이 25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 휴대전화를 상용화하였고 2004년 LG가 300만 화소, 2006년 삼성이 1000만 화소 카메라를 휴대전화에 탑재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주요 고객층이 젊은 층으로 확대되면서 기능과 함께 디자인이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폴더를 회전시키거나 슬라이드 방식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과 동시에 뛰어난 디자인이 갖추어진 제품들이 출시됩니다. 삼성은 2002년 소위 이건희 폰이라 불리우던 SGH-T100 모델을 출시했으며 세계 최초로 고선명 LCD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게 됩니다. 출시 1년 만에 1000만 대의 판매량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LG는 2005년 초콜릿폰으로 불리우는 LG SB590 모델과 2007년 세계 최초로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프라다폰을 출시하면서 제품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품들과 함께 글로벌 로밍이 아직 적용되지 않던 시점에 외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월드폰, 세계 최초의 DMB 폰 등을 출시하면서 국내 휴대전화 업체는 세계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002년 삼성은 판매량에서 세계 3위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2위, LG의 경우는 2004년에 5위, 그리고 2008년에는 세계 3위로 부상하게 됩니다. 2008년에 한국 휴대전화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25%에 이를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한국 휴대전화 산업의 성장 배경으로는 우선 CDMA 기술의 조기 서비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통됨에 따라 한국 휴대전화 업체들은 국내 시장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세계로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들이 종합가전 업체였다는 것도 휴대전화 산업의 성장에 장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같은 부품의 조달이 용이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 쉽게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소위 피처폰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 시장이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다기능, 터치스크린 방식, 다양한 센서, 고성능 모바일 CPU 등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전화기를 넘어서 일종의 모바일 컴퓨터를 구현함으로써 200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 시장의 절대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삼성의 경우 아이폰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게 됩니다. 2009년 운영체제로 윈도우 모바일을 탑재한 옴니아 시리즈를 출시하고 뒤이어 운영체제로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갤럭시 시리즈를 발매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2011년 이후 삼성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는 2009년부터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나 스마트폰 시장의 본격적 진입이 늦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구글과의 경쟁을 의식해 늦게 채택하게 됩니다. 이는 LG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2015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결국 2021년 LG는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는 기존의 권위적인 한국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더불어 선거법이나 정치제도의 변화를 통해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특정적인 사건으로는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은 이명박 정부는 경제 발전과 시장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둔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은 IMF 구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합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구조 개혁을 진행하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추진합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는 자유무역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개방화를 지속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특히 2000년대 말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를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한국 경제를 이끌던 대표적 산업으로 중공업에서 조선과 자동차를,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 조선, 반도체, 휴대전화는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며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산업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